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의 홍모 원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대선 유세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자기 병원에 와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주사를 직접 놨다. 지금은 병원의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태반 주사, 비타민 주사, 여성들 갱년기 주사를 수없이 놨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이병석 증인. 예. 소위 지금 나오는 뭐 태반 주사, 김상만 증인이 한 그 밖에 또 백옥 주사니 이러한 주사제, 주사약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의존성이 자주 맞으면 생깁니까? 의존성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독은 안 돼요? 중독성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있을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별로 그렇게 비타민 주사나 안 맞아봐서 잘 태반 모르죠. 주사를 주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우리 신보라 대위. 네. 전에 대위하셨죠? 네. 8시까지 근무한다고 그랬죠? 18시가 네, 근무 예. 18시까지입니다.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이 내가 아는 한 진료가 없었다. 그것도 역시 근무하는 그 시간 범위 내에서의 판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무동에서 VIP를 주로 진료했다. 이렇게 증언했죠, 아까. 네. 어떤 진료를 했습니까? 의무동에서 할 수 있는 진료는 뭐 이비인후과나 뭐 안과, 치과 진료 같은 거 가능했습니다. 조혁 대위가 정맥 주사를 대통령께 놨다는 그런 증언은 보셨죠?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기사를 보셨냐 이 말이? 네. 김상만 증인. 주사제를 전달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네. 그분 손에 쥐어졌다. 그분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십니다. 직접 전해줬습니까? 네. 대통령께? 네. 그 주사제는 뭡니까? 종류가?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달랐는데요. 지금 나오는 기사에 나오는 이런 무슨 주사 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달랐습니다. 백옥, 태반 뭐 이런 것들입니까? 대부분 그런 계통이었습니다. 대통령께 직접 건네줬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자기가 이렇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뽕쟁이가 뭐 맞듯이 이렇게 만단 말씀이에요? 직무 끝나고 그건 아니죠. 네. 그거를 청와대에서 놔줄 수 있는 사람은 조혜옥 대위나 신보라 대위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가 얘기도 하셨습니다. 진료 기록부에 안가라고 먼저 써져 있고요. 신보라 대위, 안가 알아요? 모릅니다. 김영재 증인. 네. 아까 우리 안민석 의원님 질문에 네. 한두 시간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부인과 함께 가서 대통령과 뭘 했다는 얘기예요. 퇴근한 대통령과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좀 늦게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이 아니잖아요. 네, 예. 거짓말해도 자 22일 날 지난달 22일 날 문재인 4.16 그 세월호 참사일에 뭘 했냐는 의혹이 있으니까 소위 알리바이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이패스 고속도로 관련된 자료를 두 개 냈습니다. 네. 그것이 그 시간에 그날 그 골프장에서 김영재 본인이 골프를 쳤기 때문에 다른 허튼 수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사실입니다. 네. 아니 증명이 되냐고 생각하냐고. 그 믿어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날을 위해서 제가 골프 누구랑 골프를 쳤습니까? 한 명은 의사고요, 두 명은 친구입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밝히지 여기서, 못하죠. 예, 예. 자, 그러니까 김상희 의원이 그 다음날 프로포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처음 해명 때 했으면 좋았을 장모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김영재 병원에서는 과거 수요일마다 정규일이라 했지만 수요일 진료가 2014년 27회, 2015년 25회, 2016년 23회 총 75회나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진료요? 예. 저는 골프 안 가는 날은 그렇게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폴에 대한 처방이 수요일마다 있었습니다. 이날도 프로포폴 하니까 장모기가 느닷없이 나온 겁니다.
아닙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뭐냐면 골프를 안 치면 환자가 있으면 또 환자 바꾸고 장모 얘기를 처음부터 했으면 비교적 신빙성이 있는 얘기지만 프로포폴 얘기를 우리 김상희 의원께서 얘기하니까 장모를 갖다 들이댄 겁니다. 자, 그러면 10시 39분에 인천공항 하이패스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장모가 시술 받았다라는 PRP 시술. 네. 이거는 얼마가 소요되는 시술입니까? 한 5분에서 10분입니다. 장모께 프로포폴을 투여했습니까? 네. 마취제죠. 네. 그렇게 해서 알리바이를 맞추는 겁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진실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 본인이 사실하면 사실이 돼요? 아니 진짜 사실입니다. 예. 김상만 증인.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가보셨죠? 안 가고 관절을 제가 잘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김장수 증인. 참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은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김장수 실장은 국방부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기춘은 김장수에게 안보실 소관이다라고 떠밀고 김장수는 김기춘에게 이건 비서실 소관이라고 떠밀고 있습니다. 그 꽃 같은 아이들이 수장되어가는 그 절체절명의 4월 16일 오후 2시부터는 내 소관이 아니다. 나는 안보 업무에 전념했다. 이런 진짜 멋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 앞에 변명이라고 그 이름이나 떼세요. 장수란 이름. 제가 여기서 뭐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을 하는 그게 책임을 아니고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에 국가안보실이 재난관리, 심각한 중대한 재난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청와대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해수부 위기관리 매뉴얼에 돼 있습니다. 해수부 위기관리 매뉴얼은 그거는 그 올드 버전이어 가지고 그 중대본도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드 버전이 아니라 김장수 실장이 올드 보입니다. 올드 보이. 아닙니다. 그 실제 확인을 하셔보면 아실 겁니다. 예,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차 신문을 통해서 보충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재보충 신문을 위해서 보충 신문 때 신문 시간을 조정하신 위원들이 7분입니다. 그래서 그 7분들에게 재보충 시간을 먼저 할애해드리겠습니다. 재보충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병희 전 서울대 병원장, 지금은 서울대 의대 교수께서 장재원 의원님의 협조 요청으로 본 청문회장에 출석하였습니다.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 국정조사 청문회의 취지와 중요성을 이해하시어 자진 출석해 준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정인으로 채택하여 정인의 자격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국회 선례집을 보면은 이와 같은 선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병희 전 서울대 병원장님, 정인으로 선서하고 정인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병희 전 서울대 병원장님은 정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병희 정인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안내 받으셨죠? 네, 위원장이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정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내에 그 정원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정언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정언 협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희 정인께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정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사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오병희.